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감으로 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은 팟빵에 올려놓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월요일이죠.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 선생님. 아직 경매 한 건도 시도하지 못한 완전 초짜입니다. 현재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를 보며 공부 중인 어린 양입니다. 네. 전에 보면은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이 동영상 강의와 기타 팟캐스트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경매 투자를 시도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를 막상 하려고 용기는 나고 싶다고 해서 이 경매는 시작했는데 팟캐스트만 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던 게, 이 팟캐스트만 들어가지고 경매가 다 된다면 누가 비싼 돈을 주고 경매를 배우려고 여기까지 오고, 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교육을 받고 하겠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경매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기술들은 제가 공개를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오픈을 했고, 여러분들 중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요런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깊이 생각하시다 보면 어떤 핵심에 근접하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건도 시도하지 못한 초짜이다고 하시지만은 경매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매 별거 아니네. 경매는 아무나 하는 것이고 배짱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경매에 대한 열정을 식히지 않는 것 자체가 곧 기술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경매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경매에 공부를 반은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를 하면서도 그 경매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효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경매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경매를 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행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의 강렬한 열정과 배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건 아직 안 해보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궁금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쭙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대구인데요. 경매의 물건을 탐색해보고 낙찰가율을 보면 막막합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단독주택도 특수 물건을 제외하고는 기본 100%가 넘어가는 물건이 태반입니다. 최근 눈여겨보던 물건 중에는 서울로 치면 강남에 속하는 대구 수성구 범호동에 대지 60평의 2층 오래된 단독주택이 감정가는 3억 9천만 원이었던 건데 낙찰가가 7억이 조금 넘게 낙찰되어 178%의 낙찰률이 되는 걸 봤습니다. 2위 응찰액은 5억이 넘고요. 일반적으로 대지가 조금 높다 싶으면 120%가 넘게 낙찰이 되는 듯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낙찰률이 100%를 넘는다면 금매로 하지 왜 경매를 할까요? 매물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어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그런 것 말고 금매보다 경매로 하는 데는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경매가 금매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든가 뭐 이런 다른 이유요. 너무나 허접한 질문에 답변을 주신다면 도기한 선생님을 멘토로 삼고 있는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여기서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요. 대구 쪽이 경매 낙찰률이 되게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경매가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고수익을 번다라는 개념은 대구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대구나 인근에 있는 구미 지역의 경매 낙찰률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지요. 네, 그렇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거나 시세보다 많이 저렴함을 포기할 정도로 월세 수익이 크거나 또는 시세보다 더 주더라도 향후의 개발 차익이 극심한 경우에는 현지에 나와 있는 급매물 같은 거나 일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급매물을 떠나서 일반적인 호가 매물들도 많이 있고 인근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호재가 특별하게 없다면 당연히 시세보다 더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처럼 몇 퍼센트의 낙찰이 되고 몇 퍼센트의 낙찰률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유의 표현들을 하시면 이분은 경매 초보자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초보자이시니까 몇 퍼센트에 됐다 몇 퍼센트에 됐다가 입에 있는 것이죠. 적어도 많은 초보자들이 그런 거를 애우고 말을 해 나가시지만 실제로는 낙찰이 몇 퍼센트에 됐다라는 것은 하등의 중요한 말이 아니고 저부터도 그런 표현을 경매를 한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3억 9천이 감정가인데 낙찰이 7억이다 그러면 경매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낙찰이 7억이니까 7억에 어떤 이전비를 한 3 정도 준다고 하더라도 한 4를 줬다고 해도 7억 3천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오래된 단독주택이니까 약간의 수리비용이 좀 들고 그러면 한 2천만 원 든다고 치고 그럼 7억 5천만 원 명도는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7억 5천을 주고도 돈이 충분히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7억을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실 때 만약에 60평짜리 요 2층 오래된 단독주택을 질문해 주신 분께서 이 아파트가 이 단독주택이 8억 정도 하나요? 어떤가요?
대구 지역에서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시세는 이 물건이 시세가 8억 정도 한다라고 조사가 됐나요? 그걸 한번 알아보시죠. 8억 정도 하는데 7억을 쓰면 그것도 3층이나 지하 1층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2층에 오래된 단독주택이면은 회수되는 그 보증금도 작고 월세 수익도 낮을 것이고 7억 정도 썼으면은 대출이 반 정도, 단독은 반밖에 안 된다고 친다면 현실적으로는 4억 이상이 투자되는 입장에 있어서 4억을 투자하고서도 이 물건의 어떤 시세 차익이 크거나 인근의 어떤 개발이 있어서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7억을 쓰는 게 온당하겠지만요. 요즘에 감정이 아무리 시세보다는 보편적으로는 감정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서울 지역은. 그죠? 개발이 앞둬진 곳에서는요, 감정가보다는 시세가 훨씬 큽니다만은, 이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보편적으로는 요즘에는 감정가보다 시세가 좀 낮게 형성된 물건들이, 조금 대중을 좀 이루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들도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습니다. 특히 2층짜리 단독주택이면은 회수되는 전세금이라든지 월세 수익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액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투자자가 합리적이란 전제하에서는 8억이 넘어야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설령 8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사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받는데 다른 사람이 7억을 썼으니 어떤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세조사와 분석 단계에 대한 공부를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시세조사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 주택의 시세와 이 주택의 비전을 정확하게만 파악을 하신다면 남이 얼마를 쓰든 간에 나는 수익을 남기는 선에서 투자를 하시고 낙찰에 실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의 통상적인 어떤 스타일이 보니까 약간의 폐쇄적인 부분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보면 주변 즉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물건을 투자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이죠. 그거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도 제가 대구나 구미를 가봐서 시세도 조사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구 질러버리는 동네가 대구입니다. 네. 그러나 자, 잘 들어보세요. 우량물건이란 건 뭡니까? 내가 투자할 당시에 내가 가진 돈으로 나의 입장에서 전국에서 나에게 가장 고수익을 벌어주는 물건이 우량물건이 되겠습니다. 60평에 4억짜리 감정가가 3억 9천이니까 4억이라고 보면 평당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당 1,000만 원이면 6억이 돼야 되는데 평당 1,000이 안 되는 거죠. 900이면은 9654, 800이면 8648, 700이면 76642. 그러니까 평당 700도 감정이 안 된 단독주택을 7억이 넘게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평당 1,100이 넘게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당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무리 그 지역에 어떤 재건축 뉴타운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감정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는 조금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보면 낙찰률이 100%를 넘는다면 급매로 하지 왜 경매를 할까요? 예. 시세 파악이 온당하게만 되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우리 PT도 한 분 계시지만은 상가를 하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상가의 일반 매물과 급매물의 수준, 경향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런 급매물과 인근에 있는 상가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 시세와 월세 수준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하는 어떤 물건의 낙찰가를 정함에 있어서 그것들, 지금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옆에 있는 상가를 사더라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분명하다면 그 수준 이상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즉 낙찰 가율의 의미는 하등의 문제를 따지지 마시고 어떤 관심도 갖지 마시고 본인이 조사하는 물건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한 연후 그 시세와 그 부동산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고 그 후에 본인이 먹을 만큼만 고려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다 더 쓰든가 또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더 쓰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그냥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만약에 조사하신 분께서 60평짜리가 이거 조사하는데 한 4억 5천 안 되더라 라고 하면 7억 쓴 놈이 미친놈 되는 것이고, 2등이 5억을 썼다고 해서 그럼 7억짜리도 맞는가 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본인이 시세 조사할 때 이미 수많은 정보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금매보다 경매라는 게 유리한 게 있는가? 예를 들면 경매가 금매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경매가 금매보다는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시세보다 더 주면서 경매를 사지는 않죠. 그거는 경매의 본질적인 어떤 목적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 즉 경매를 하다 보면은 많은 의구점이 생기고 의문점도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런 의문점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이상한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데, 그 나만 잘하는 게 바로 경매 실무고, 그 나만 잘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게 우량 물건을 검색하고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계시는 곳이 대구여가지고 수익률이 진짜 변변치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가 데리고 있었던 어떤 여직원은 부산 지역에다가 4층짜리 건물을 샀는데요. 그때 한 4천, 5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융자를 꼈습니다만은 8개월인가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한 7천인가 8천을 벌어서 그걸로 몇 년간 생활비로 쓰는 것도 봤습니다. 통상 그렇게 좋은 물건을 사면은 그런 이후에 또다시 경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그걸 쓰고 딴짓을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에서 내가 먹을 돈이 풍성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또 질문을 이렇게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계속 바쁘고 어깨가 빠질 것처럼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안 하면 또 하루가 지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녹음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을 지향하는 큐어코리아에서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남성과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볼케이노 파워, 미국 FDA OTC로 등록된 상품을 소개합니다. 최근 전립선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뇨 불쾌감으로 새벽에도 몇 번씩 잠이 깨는 분들, 평상시에도 배뇨장애로 스트레스가 차고 넘치는 분들, 손발이 차서 여름에도 고생하는 분들, 볼케이노 파워는 이런 급성 전립선 질환이나 그에 따른 배뇨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의 많은 임상체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고생하던 한 남성분은 복용 후 증세가 즉각적으로 크게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의 자신감을 함께 되찾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수족냉증으로 인해 몇십 년 동안이나 여름에도 양말을 신던 한 여성분은 복용 후 단기간에 신던 양말을 벗어던질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보셨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만큼 볼케이노 파워는 오직 남성분들에게만 권해드리는 제품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매우 반가운 제품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볼케이노 파워는 안전한 한방 생약 원료로만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까다로운 미국의 FDA OTC 심사를 거친 제품인 만큼 안전성에 있어서는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현재 주식회사 큐어코리아는 미국 유럽에서 한국 돈으로 33만원에 판매하는 볼케이노 파워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한국 볼케이노 체험단에게만 제공합니다. 볼케이노 체험단 참가를 지금 서두르세요.